아이폰 16E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높은 성능을 제시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쓰던 폼팩터다라는 것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있긴 하지만요. 이 동작 버튼은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A키의 여러 가지 기능들 담아 쓰는 것도 완전히 똑같고 충전도 USB-C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덜어냈냐가 관건이죠. 일단 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또 카메라 컨트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맥세이프로 무선 충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 치원 무선 충전은 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빠진 거는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맥세이프가 빠진 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맥세이프는요, 뭐 충전 속도만 빼고요, 이 붙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케이스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뭐 아니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맥세이프 자석 같은 것들 이런 거 붙여서 쓰시면은 이런 액세서리 뒤에 이제 척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액세서리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건 쓰다 보면은 은근히 활용도가 높고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쓸 수 있다라는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이제 아이폰 전 모델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컨트롤은요, 있으면은 좋죠. 있으면은 좋은데 딱 누르면은 바로 카메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치명적인 UX는 아니고요. 이 아이폰 16E를 고르는 분들은 이제 그 전 제품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카메라 컨트롤을 그 익숙하게 접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없어도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 할 수 있는 일들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아이폰 16E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 기기를 판단할 때는 보통 이 외관 그리고 내부의 성능을 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을 따져본다는 얘기죠. 아이폰 16E는요, 겉보다는 속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플래그십 기기랑 성능적인 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대신에 기능적으로 어떤 버튼이나 뭐 화면들 이런 부분들로 그 사용 경험을 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이 외관을 조금 덜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보급형 제품을 만들 때는요, 성능을 먼저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렇게 특히 컴퓨팅 기기들은요, 첫 번째 기준이 성능이잖아요. 이건 꼭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뭐 PC나 뭐 자동차, TV, 뭐 대부분의 제품들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화려하게 그대로 두고 구입 후에 이제 써보면서 알 수 있는 성능이나 내부적인 기능들의 차이를 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야 상품이 더 잘 팔릴 수 있다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은 정반대의 행보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폰 16E는요,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입니다. 이 속은 거의 똑같이, 그리고 대신에 몇 가지 없어도 기기 쓰는데 치명적이지 않은 걸 살짝 빼서 값을 낮춘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애플이 바라보는 아이폰은요, 그냥 이 기기를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앱 생태계를 탄탄하게 다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이 매력적인 앱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기기를 사고, 기기가 많이 팔려야 이 앱 개발자들이 또 좋은 앱을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가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의 기기 성능은 이 플랫폼적으로 보면요, 그냥 기반 요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없어도, 뭐 맥세이프 없어도요, 앱 생태계에는 영향이 없죠. 그런데 애플 인텔리전스 없는 기기는 당장 애플의 AI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이게 앱 개발하는데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미 뭐 애플 인텔리전스와 연결된 앱들이 한참 개발 중이고 있잖아요. 그런 앱들이 나왔는데 쓸 수 있는 기기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앱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가 없죠. 이 애플 인텔리전스와 연결되는 앱이 깔릴 수 있는 기기가 갑자기 아이폰 15 프로를 기준으로 딱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6E는 딱 그 부분을 채워주는 기기입니다. 뭐 앞에서도 짚었지만요, 기존 아이폰 SE보다 $120 정도 올려서 이 정도 제품이 나온 거는 가격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미국을 비롯해서 이 정상적인 환율 상태인 국가들에서는요, 꽤 매력적인 가격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폰 16 출시 이후로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아이폰 16이랑 16E의 가격이 붙어버리는 이제 불상사가 생기면서 가격에 아쉬운 부분이 생겨버린 거죠. 만약에 비슷한 가격 기준으로 아이폰 17이랑 17E가 같이 나오게 된다면요, 아마 17E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환율이 다 같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이 환율이랑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아이폰 16E를 보면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랑 이 시리의 본격적인 결합이 이제 iOS 19로 밀린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는데, 이건 뭐 기능적인 부분뿐 아니라요, 인텔리전스가 되는 애플 기기가 더 많이 깔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미 WWDC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요, 핵심 기능들을 다시 가다듬어서 iOS 19에 좀 다시 빛나게 올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베타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iOS 18.4에서 한글에 대한 처리는요,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막 애플 인텔리전스가 엄청난 경험 변화를 주는 수준은 아닌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영어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되는 거랑 한국어 버전이 지금부터 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같이 성장하는 게 뭐 비교해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6이는요,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깔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지금 환율 때문에 나온 가격 때문에 너무 불편한 시선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오래 쓸 거니까 하면서 비싼 제품을 뭐 고르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소비긴 하지만요, 적절한 선에서 기기를 선택하고 필요할 때 교체 주기를 좀 이렇게 빠르게 잡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이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뭘 사면 좋냐? 정가라고 사신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이폰 16 일반 모델 사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쇼핑몰 쿠폰이나 통신사 혜택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격 차이가 조금 벌어진다. 전 한 20만 원 정도 벌어진다라고 보면요, 아이폰 16E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6E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